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하시고 계신 일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나버릴 거야 하고 올인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근데요, 어떤 일이든 지독하게 덤비면 오히려 또 쉽게 질려 보이고 끝까지 가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더 길게 포기 없이 재밌게 일을 하려면요. 취미로 생각하고 쉬엄쉬엄 즐기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요. 노력도 열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일이든 취미로 생각을 하면서 즐기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럼 오늘 2월 19일 금요일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건희 차장 함께 하겠습니다. 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그리 좋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좀 일을 잘 즐기고 계신가요? 예, 뭐 일단 뭐 제가 재밌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예.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 많이 흔든다고 해도 네. 예, 결국에는 큰 대외 악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리스크들이 해결되면 근본적으로는 좋아질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 이후에 좀 많이 하락했던 지수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반등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반등세 계속해서 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네. 좀 대외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빠졌던 부분은 코스닥은 거의 다 대부분 만회를 했다 일주일 동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 그렇게 조금은 좀 안도의 한숨을 조금 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반등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VVIP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요즘 시장 대응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엄청 힘들어요. 아, 힘드세요? 네.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이 좀 많이 물리고 계신가 봐요. 네네. 네. 지금 어디서 전화 주고 계시죠? 여기는 강원도거든요. 아, 강원도 어디세요? 강원도, 여기, 네. 그냥 강원도예요. 네,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오늘 전화를 주셨는데, 혹시 실례지만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60대예요. 네, 60대 여성분, 강원도에 사시는 여성분이 오늘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투자 시작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한 몇 개월 되신 거세요? 네, 거의 한 1년 가까이. 1년이요. 좀 주식시장이 힘들 때 들어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로 투자를 하고 계세요, 지금? 글쎄요, 많지는 않고 조금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규모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 많지는 않고, 네, 조금, 네, 지금 네, 하고 계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혹시 그러면은 HTS 보고 직접 매매하고 계신 거세요? 네. 그러면은 뭐 증권사 직원을 통하거나 그런 거 없이 본인이 직접 매매를 하고 계신 거세요?
네가 할 때도 있고 증권사 직원 통할 때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좀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어떤 종목들을 주로 참고를 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로 접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종목은 장기로 접근해야 된다 뭐 이런 성향이 있잖아요. 시청자님은 어떤 성향 갖고 계세요? 단기 대응은 잘 못해요. 아, 단기 대응은 잘 못하세요? 네, 예. 그럼 주로 좀 장기적으로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호하시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추천 종목들은 증권사 직원 상담 통해서 좀 받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도움을 받는 다른 데도 있으세요? 직원을 통해서 받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좀 전화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투자를 하신 지 그리 오래되진 않으셨고, 또 투자 규모도 그리 많진 않으시지만, 어떻게 좀 저희에게 전화를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으세요? 글쎄요, 뭐 지금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래서 네. 지금 하는 거마다 잘 안 되고 이래서 전화 드려봤어요. 네, 전체적으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차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종목 진단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저희 시청자님이 장기 투자를 선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같은 장세 좀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 장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장세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거 괜찮다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을 잘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좀 사실은 길게 본다라고 하시면 좀 많이 빠졌을 때 좋은 종목을 좀 사는 그런 패턴, 오히려 좀 빠졌을 때 매수하는 네.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네. 길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맞지 않겠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보면 약간은 좀 빨리 매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꾸준히 가다가 목표가를 정하고 어느 정도가 왔을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도 낙폭과대주 쪽도 굉장히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청자분의 제가 포트폴리오 잠깐 보니까 뭐 제약바이오랑 화장품 쪽 이쪽으로 좀 쏠려 있으세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좀 보시나요? 종목별로 좀 차별을 좀 두면서 얘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 뭐 지금 어떤 뭐 바이오 섹터가 다 좋다, 뭐 화장품이 다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종목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지금 어떤 종목들 갖고 계시죠? 한올바이오파마, 네, 한올바이오파마. 네, 쿠손 네, 한올바이오파마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4,800원, 네. 그리고 15% 비중 두고 계시죠? 네네. 네. 쿠손 네. 39,050원, 네, 50원에 15%. 네. 네. 코오롱생명과학 네. 225,700원, 네. 15%, 15%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메딕스, 휴메딕스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69,600원, 네. 이게 거진 14%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대우증권, 네. 11,090원, 네. 10%. 지금 현금은 그럼 저희가 알기로 한 32%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맞으세요? 네네. 네. 현금은 이 정도 한 30% 정도 항상 안정적으로 가지고 계신 편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종목이 총 지금 5종목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쪽은 좀 대체적으로 차트 모양이 비슷해요. 최근에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좀 많이 빠졌었고 또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 좀 동반으로 좀 다시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시청자분이 좀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이라서 지금 모두 손실 중에 있으세요. 네. 네. 그리고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고 코스온이 굉장히 손실이 크시네요. 네. 네. 코스온은 좀 언제쯤 사신 거세요? 잘은 모르는데 하여간 비쌀 때. 네. 많이 고점에서 하신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5종목 저희 차장님께서 진단을 직접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강원도, 예, 저희 어머님이 강원도에 한동안 살으셨는데, 예, 네. 예. 일단은 지금 뭐 고민이 좀 많이 위축되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셔서, 네, 예. 그렇게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뭐 투자를 좀 하신 지 한 1년 정도 됐다라고 하면 좀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현금을 좀 일정 비율 들고 가시면서 하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현금을 좀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금을 갖고 간다는 건 결국에는 좋은 타이밍에 뭐 좋은 종목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 뭐 갖고 계신 종목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어떤 종목을 들고 가야 될지, 어떤 종목을 좀 덜어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지금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시죠? 코스온? 코스원은 예, 코스온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예. 일단은 코스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뭐 보유하고 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지금 코스원이 최근에 뭐 많이 빠진 이유는 중국과 이제 외교 문제가 생기는 이제 사드 배치 관련 문제가 좀 생기면서 화장품주들이 대거 폭락을 했죠. 예, 명절 이후에 코스닥을 떨어뜨린 가장 주요 원인이 지금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근데 결국엔 코스원도 화장품 OEM을 하는 업체인데 지난 뭐 3분기,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뭐 어차피 뭐 아시겠지만 메르스라든지 뭐 이런 사태도 있었고 그 뒤로 지금 생각보다 화장품이 뭐 많이 안 팔린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한동안 코스원이 고가를 칠 때 나왔던 게 아모레퍼시픽이랑 이제 거래를 하면서 좀 매출이 급증할 걸로 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뭐 한 18억 정도 영업이익 쪽에서 난 것 같은데 18억 정도 매출이 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산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코스온뿐만 아니라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도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OEM 업체들, ODM 업체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그쪽이 좀 좋아질 걸로 봤는데 사실은 지금 약간은 좀 중국 소비재 관련된 것들은 좀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비싸게 사셨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비싸지 않았겠죠. 이제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비싸 보이는 걸로 좀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다행인 건 비중을 한 15% 정도밖에 안 실으셨어요. 한 뭐 1,500, 2천만 원 정도 사신 것 같아요. 사실 때. 예. 그 정도에서 지금 많이 손해를 보시긴 하셨는데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식을 하실 때 손해를 덜 보는 것도 사실은 좀 좋습니다. 이게 좀 당분간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쪽 업황은 확 돌아서긴 조금 힘든 상황이다, 지금 현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일단은, 예, 코스원 차트 지금 이게 일봉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아직 차트가 아직 안 나왔죠. 예, 이제 나왔는데, 보면 일봉인데 굉장히 좀 바닥에서 이제 오늘 조금 들었죠? 예, 오늘 좀 들었는데 한 5% 올라왔는데, 뭐 간의 기별도 안 가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뭐 엄청 지금 명절 이후에만 지금 22,000원대에서 지금 16,000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떨어진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외 여건 때문에 떨어졌는데, 지금 그거보다도 지금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 추세가 계속 빠지고 있죠? 예. 결국엔 기업이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만 원까지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좀 줄여서 좀 현금을 만들어 놓으셨다가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 물론 이게 들고 있으면 나중에 또 좋아져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이거 갖고 있는 손님들 다 팔아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손절을 많이 하셨죠.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갖고 온 계좌들에서 이렇게 좀 손해보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정리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쪽 업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뭐 또 궁금하신 게 대우증권. 대우증권, 예. 안 좋은 것부터 항상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은 대우증권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대우증권은 사신 이유가 합병한다고 해서 사신 거죠? 네. 예.
보통은 이제 합병하면 인수당하는 회사들이 보통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인수한다고 하는 미래에셋이 올라갔습니다. 네. 예.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의 이제 그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영업 방식이 좀 수익 내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두 회사가. 예. 그래서 미래에셋은 주로 펀드를 많이 파는 회사고 상품을 좀 많이 팔고 대우증권도 물론 상품이나 펀드를 팔지만 그 브로커리지라고 해서 결국 이제 주식 매매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이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ELS였습니다. 그 항생지수 포함된 ELS 아시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대형주들이 엄청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뭐 조선주들이라든지 뭐 그런 건 이제 보유를 안 하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포스코도 엄청 떨어졌다 요즘에 조금 올라오는 거고 대형주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해칭을 하려고 해칭이 뭐냐면 손실을 좀 막아보려고 집어넣어놨던 게 오히려 조금 단기적으로 손실로 다가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ELS를 많이 팔았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대형사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팔다 보니까 대우증권이 좀 안 좋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걱정은 대우증권이 미래에셋에 가서 잘 융화가 될 수 있느냐, 뭐 아직까지 이제 지금 과정인데 아직 뭐 인수가 정확히 된 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대우증권의 기존 색깔을 보유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시장에서.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대우증권은 지금 굉장히 매우 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아직까지 조금 시장에서는 좀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기다리셔도 상관없지만 조금 더 오래 기다리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라도 끊고 다시 또 살 기회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증권을 만약에 제가 갖고 있으면 일단은 여기서 팔고 뭐 올라올 때마다 이것도 반등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좋으면 일부 올라올 때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팔기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좀 그렇죠. 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대우증권도 마찬가지로 그 굉장히 싸실 때 사셨어요. 이쯤이면 그죠? 11,000원대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차트를 앞으로 당겨 보면 예, 이때죠.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엔 지금 여기도 못 지키고 예, 다시 쭉 밀렸는데 이게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제 밀렸습니다. 근데 결국엔 지금 저점을 깼죠. 여기 기존의 저점을. 어머님 보이세요? 네. 예, 그 월봉을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저점을 깼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굉장히 조금 아직까지 심리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와도 지금 여기 저점 부근이나 한 8,000원 정도 선에서 또 한번 뭐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걸 강하게 뚫고 나가지 않으면 지금 추세가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은 조금 매수할 때 조심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매수하실 때도 이렇게 보면 이게 아까 11,0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이런 추세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예. 싸다고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돌아설 때 매수하시는 게 맞거든요, 주식은. 예. 그래야지 좀 고생을 좀 덜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올라올 때마다 여기 보시면 일봉으로인데, 뭐 10,000원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8,000-9,000원 정도 올라오거나 뭐 한 8,000원대 가면 지금 계속 맞고 있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예, 그 부분을 강하게 뚫지 못하면 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예, 지금 계속 팔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종목이 없으니까 예, 희망을 드려야 될 텐데. 어떤 거 말씀해 드릴까요? 이제 거기 있는데 이제는 제약주 같은 것만 남은 것 같은데요. 한올바이오. 예, 한올바이오 파마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한올바이오 파마는 어떻게 알고 뭐 증권사 직원 추천으로 사신 건가요? 네. 네, 그렇겠죠. 이게 뭐 기사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잘 아시지 못할 수 있는데 사셨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는 꾸준히 R&D를 하는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바이오 신약, 뭐 기능성 복합 신약, 뭐 주로 이제 그 당뇨 관련된 것들, 고혈압 관련된 것들 이런 약들 많이 만들고 있고요.
기타 뭐 항생제도 만들고 있고 뭐 아토피 관련 치료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연구도 하고 있고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개발이나 시판은 완벽하게 안 됐지만 연구 중인 그런 약들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는 약들이 이제 뭐 그 바이오 신약 쪽에 하나 있는데 이쪽에 이제 라이센싱 아웃을 좀 기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을 수출한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개발한 기술을 다른 이제 그 제약회사에다 판다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언제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 임상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큰 수출권 하나만 나와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죠. 그리고 대웅제약이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조금 뭐 이제 대주주가 대웅제약이 되면서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회사가. 예, 그리고 이제 만드는 뭐 수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현금,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은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자가 면역 항체 신약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시장에서. 예,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중증 근무력증이라 해서 이제 힘 잘 못 쓰고 막 이런 병이 있어요, 희귀병이. 그다음에 뭐 그 루푸스나 뭐 천포창, 뭐 저도 의사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장 쪽에 안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면역 요즘에 좀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가 면역 항체 신약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피에서 뽑아가지고 항체 면역을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시장 규모가 이제 이런 그 한 10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뭐 최근에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조정받을 때 좀 같이 밀린 거고요. 제가 차트를 보면 한올바이오파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은 제가 주봉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봉을 보면 아직까지는 그 저점이 계속 뭐 낮아지지 않고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뭐 물론 고점보다는 좀 많이 빠졌지만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다 지금 다시 많이 올라왔죠. 지난주에 빠진 것만큼을 다시 되돌림을 줬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전고점 정도는 제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냐. 그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15,000원 선까지는 올라와야 되고요. 예, 그 뒤에는 한 18,000원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이 그 전에 나오면 그걸 넘어가겠지만 뭐 라이센스 아웃이 빨리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기대감으로 한 16,000, 7,000원 정도 18,000원까지도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예, 기다리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는 조금 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 단순히 기술적으로 보면 한 14,000원까지는 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길게 보고 기다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차례대로 해드릴게요. 예. 일단 지금 남아있는 게 휴메딕스 남았죠. 예. 휴메딕스를 말씀드리면 일단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그 제일 알기 쉬운 게 필러죠. 그죠? 예. 아시고 사셨죠, 필러는. 예. 크게 두 가지랍니다. 관절염 치료제랑 필러를 하는데,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는 걸 기반으로 이제 만드는 의약품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의료기기도 좀 하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자회사, 모회사가 휴원스라는 제약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제약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필러 사업부가 지금 국내 영업도 강화하고 있고 뭐 그 중국도 지금 진출해 있고 그 다음에 유럽도 지금 곧 진출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슈들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매출도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 자체도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1위거든요. 예,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원료를 사용해서 이것도 관절염 치료제가 이제 비급여에서는 1위인데 무슨 말이냐면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마진이 높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화장품도 조금 하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이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주로 많이 팔고 있었는데 그걸
뭐 아울렛에서도 좀 팔고 뭐 백화점에서도 좀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좀 확장을 좀 시키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는 중국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예, 중국 사람들이 필러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휴메딕스가 굉장히 곽강을 받았고요. 일단 또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결국엔 중국이나 유럽에 수출을 얼마나 하느냐 이 회사는 성장성을 어디서 주느냐. 국내 시장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어머님 혹시 필러 맞아보셨어요? 아직 안 맞아보셨죠? 예. 네, 필러만 만드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만 한 10개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 회사 중에. 예, 필러는 보톡스와 좀 다르게 독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차이고 기술력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LG 생명건강, 뭐 LG 생활과학에서도 만들고, LG 생명과학에서도 만들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JW 중해지학에서도 만들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휴메딕스는 이제 중국 시장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 이거는 지금 매수 가격이 얼마시죠? 6만 4천 원. 6만 9천. 그렇죠. 매수 가격이 조금 문제긴 한데 지금 보면 이게 제가 이게 좀 큰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예, 주봉을 좀 보면 지금 기대감으로 아까 얘기했던 중국 기대감으로 올라와서 계속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요즘에 조금 주춤하고 있죠.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실적이 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 만큼의 실적이 안 나오는 거죠. 실적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면 다시 또 그 위치로 갈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땐 휴메딕스는 이 미용 시장 자체가 워낙 좀 커질 수 있는 시장이고 관절염도 굉장히 많죠. 주변에 관절 안 좋으신 분들 많죠. 많아요. 예. 관절염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약사들이 굉장히 노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지금 이것도 중국이 주로 매출처다 보니까 그 사드 배치 관련돼서 문제가 되면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도 코스닥 하락할 때. 예, 그래서 지금 제자리를 잘 조금 올라 반등을 했는데 다시 6만 3천 원까지 가는 거는 그냥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조금 높게 봐도 한 8만 5천 원 정도에는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당시 실적이나 이런 거 좀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1차 목표는 그 정도까지 보시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사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한 5% 정도 더 사셔서 비중을 조금 늘리셔도 지금 많이 싸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5만 6천 원을 뚫고 좀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5만 6천 원. 예. 지금 뭐 조금 비싸게 사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수급은 좀 안 좋아졌고요. 근데 이제 5만 6천 원을 뚫고 이제 저번에 빠졌던 5만 8천 원 부근 이상을 넘어줘야지 사실은 이게 돌아섰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사셔도 단가를 좀 낮추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 남으셨죠, 이제. 예. 코오롱 생명과학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은 작년에 엄청난 대장주였습니다. 예, 뭐 30만 원도 넘게 갔다 온 그런 종목이었는데, 결국엔 코오롱이라는 그룹에서 이제 이건 화제가 됐던 건 벌써 한 3, 4년 전부터 화제가 됐던 종목이고요. 예, 회자가 막 됐었습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절염 치료제죠. 예,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유전자 치료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놓으면 뭐 벌떡벌떡 일어나서 걷는다, 이런 임상 결과가 나와가지고 한동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이제 갑자기 주가가 올라간 거는 한미약품 뭐 이런 라이센스 아웃 들으셨죠? 예, 그런 거 뭐 바이로메드가 임상 3상 들어가서 올라가고 이런 것처럼 코오롱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유전자 치료제 그 이름이 인보사인데, 인보사가 작년 5월에 FDA 3상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3상이라는 건 이제 임상 단계가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상이 있는데 그건 이제 판매되고 나서 이제 보는 겁니다. 관찰하는 거고. 그래서 판매 허가가 나오는 건 3상 이후다. 3상이 완료되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한 번만 남은 거죠. 정확히 보면. 그걸 해서 이제 곧 상업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이 기술이
라이센스 아웃 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네. 국내는 이제 임상이 끝났고요, 다. 네. 예, 국내에서는 아마 조만간에 판매가 될 텐데 이제 법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법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한 6월 정도 지나야지 이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제품 허가 신청을 해서 뭐 팔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뭐 그렇게 뭐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크지만 뭐 해외 시장에 비하면 작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해외 시장에 팔리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코오롱생명과학은 뇌졸중이나 뭐 신경병증, 뭐 표적 항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전자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는 길게 보면 좋은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차트를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 보면 지난번에 여름에도 한번 여기까지 14만 원대까지 한 빠졌다가 올라왔거든요. 네. 올라올 때 보면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주식이 또 유통 주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누가 조금 많이 팔면 좀 많이 빠지고요. 또 누가 좀 사주면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등락폭이 좀 큽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는 한 25만 원, 여기 이제 25만 원, 4만 원, 5만 원 정도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예, 이건 좀 길게 보고 이것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이라는 게 뭐 이렇게 금방 뭐가 나오고 하진 않기 때문에 예, 조금 기다리시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뭐 이것도 조금 비중을 늘리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느 정도에서? 이것도 뭐 지금도 이거는 보면 지금 가격대면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121선을 안착하는 거 여기 보면 121선이 보이시죠? 이 가격대가 한 19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거기 완척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때 사시는 게 좀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어머니? 아니요, 설명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저희가 5종목 또 차근차근 또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네.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네. 힘내시고요. 언제든지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포트폴리오 진단해 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과 증권 통해 또 종목 진단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여 방법을 확인한 다음에 또 선별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